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는데요. 특히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한번 또 터지니까 CJ ENM, 그리고 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물적 분할을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아니었던 물적 분할이 왜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적 분할은 또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각각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적 분할은 이렇게 A라는 회사가 A와 B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하나였던 게 두 개가 되니까 비율만큼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A 회사로 60%가 가고 B 회사로 40%가 가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도 똑같이 6대 4로 나눠서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인적 분할이 흔하지는 않고요. 형제 간의 회사를 좀 나눠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율대로 회사를 쪼개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은 좀 뭔가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죠. 비율대로 나눠 가지니까. 근데 문제는 물적 분할입니다. 그럼 물적 분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모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에서 특정 사업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있는데 스마트폰 부분이 자회사로 새롭게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부가 회사로 승격이 되면서 모회사에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바로 물적 분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물적 분할에 있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주식 가치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일단 인적 분할과는 다르게 이 모회사의 주주에게 빠져나간 자회사의 주식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그냥 별개의 회사니까 주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는 그냥 기존과 똑같이 모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매출에 큰 영향을 하는 괜찮은 사업부가 딱 빠져나가면은 일단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빠져나간 회사의 주식도 기존 주주에게 주지 않는다? 약간 좀 빈정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도 그나마 빠져나간 자회사가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은 모회사의 이 주식 가치는 이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100%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빠져나간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적 분할을 했는데 자회사를 그냥 상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런 경우도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자회사가 빠져나간 뒤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회사가 갖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가 되는 거고, 시장에 공개가 된다는 것은 모회사가 갖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팔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당연히 모회사가 갖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 모회사의 주식 가치는 이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회사가 상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느냐? 바로 이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이라든지 혹은 이 자회사의 주식을 공모를 통해서 받든 투자를 통해서 받든 신주를 받은 그런 투자자들에게밖에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그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LG화학 주주들, 포스코, CJ, ENM 이런 주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왜 투자를 했겠어요? 전기차 이슈 때문에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이놈들이 배터리 사업부를 쏙 빼버리고 회사를 하나 차려버린 다음에 그 회사를 또 상장을 해버리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존 주주들을 화나게 하면서까지 왜 기업은 물적 분할을 고집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영권 방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투자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도 좀 현실이죠. 두 번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도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비용이 나간다라는 단점도 있죠.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잘 나가던 사업부를 보통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공모를 했을 때 그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이 물적 분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는 사례를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랑 유튜브를 따로 상장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기존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송으로 이제 번질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물적 분할 외에는 딱히 이렇게 투자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또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이 물적 분할을 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이슈가 아니었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슈인가 보면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일단 물적 분할이 왜 안 좋은지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투자 붐이 일어난 게 불과 1, 2년 정도 됐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LG화학을 다 이제 팔았었는데, 그때 사실 증권사라든지 언론에서는 물적 분할을 해도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총알이 충전이 돼서 그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회사의 주식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믿고 계속 LG화학에 투자를 한 분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워낙에 어떤 이 주식시장의 화랑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유동성이 조금 거치고 테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가뜩이나 이 주가가 부진한 흐름으로 가는데, 물적 분할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더 곤두박질을 치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물적 분할을 금지해야 된다, 공매도 금지처럼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진짜 싫습니다.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쌍욕이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지 않고서 투자금을 대거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적으로 뭐 물적 분할을 금지한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전에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지 안 할지
예측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고, 이런 이슈가 계속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삼성이 반도체 떼어내는 거 아닌가,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떼어내는 거 아닌가, 우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이 투자 비중,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비중을 계속 줄이는 것 외에는 딱히 대응 방법은 없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이슈인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